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얼리 제작 주식회사 문무컴퍼니 대표 정민우입니다. 네, 저는 대표 박동혁입니다. 네, 우선 2022년 주얼리 스마트 위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이 스마트 위크 굉장히 나오고 싶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준비한 지는 2020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하면 워낙 저희가 오랫동안 제조를 했었기 때문에 금방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도 올해 이렇게 또 완성을 잘 해가지고 스마트 위크에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문무컴퍼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 그 문무라는 저희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문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발음하기도 쉽고 그리고 기억해 주시기도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문무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이름을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발음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 표기가 좀 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름은 네, 저희 이름의 뜻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고대 수메르 바빌로니아에서 장인의 신이자 기술재간의 화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문무라는 이름이 고대 스메르에서는 깨어난 자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 문무 컴퍼니는 이러한 신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항상 모든 제품에 정성을 다해 최상의 퀄리티를 만들겠다는 저희의 비전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진행 프로세스, 저희 서비스에 대한 진행 프로세스를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는 한 9가지 단계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것부터 상담하는 것, 그리고 원본 제작하고 샘플비를 결제하는 것, 그리고 그 제작들을 통해서 본 생산까지 하는데 9단계 정도의 프로세스를 이제 모바일이나 웹을 통해서 모두 다 관리하실 수 있게 비대면 제조 관리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제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예전에 만들었던 그런 제품들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추억이 많이 담겨 있는 제품들이 네, 많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네, 박 대표님께서는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이 좀 기억에 남으실까요? 네, 저는 저기 그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의자 피규어가 있습니다. 저 의자 피규어를 만들었을 때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처음에 저희 그 거래처에서 이 의자를 가져왔을 때 했던 의뢰가 첫 번째는 저 기존 진짜 실제 의자를 최대한 똑같이 만들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 의뢰를 했었는데요. 그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제품은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부족하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가져오셨던 제품과 현재 제품은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걸로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단가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주로 생산을 했었는데 저런 의자 자주색 쿠션 같은 경우를 음각으로 파서 안에다가 에폭시를 넣어서 그냥 자주 색깔만 표현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의자를 보니까 디테일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의뢰를 했던 것 중에서 단가를 또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단가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신주 소재에서 주석으로 또 소재를 바꿨는데 주석이란 소재가 또 굉장히 약한 소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석으로 만들게 되면 잘 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의자의 약한 부분, 다리 같은 거를 만들 때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부러지지 않는 최적의 크기를 또 계산을 해가지고 제작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은 5개의 파트로 나눠가지고 지금과 같이 디테일한 의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제품이 좀 기억에 남았었는데 혹시 정 대표님은 어떤 게 또 기억에 남으실까요? 저는 이 중에서는 황금 열쇠, 여기 보이시는 황금 열쇠 제작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왼쪽에 있는 저 제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이시는 황금 열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아는 24K로 만든 황금 열쇠가 아니거든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석과 그리고 황동 파이프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제품이 저게 좀 굉장히 컸었죠. 10돈짜리여서 아마 한 요 정도 됐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좀 크기가 많이 커서 이걸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액세서리 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황동 파이프를 이제 구해서 주석으로 만든 머리와 날개를 일정한 틀에 넣고 댐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저 파이프 구할 때가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얼리 쪽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다 보니까 재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을지로도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다녔고 뭐 에어컨 황동 관을 만드는 업체도 그쵸.
다녔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아마 그 공대생 출신이어서 그럴까요? 네. 이게 뭔가 제품이 문의가 오면은 좀 만들기 어려운 제품이라도 이거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반지나 목걸이 같은 주얼리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피규어라든지 볼마커 같은 다양한 소형 금속 제품들까지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저는 기억나는 게 핸드폰 뒤에 붙이는 그립톡까지 또 만들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만드는데 사실 거래처 분들과 이제 많은 소통을 하면서 거의 한 달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에서 사용되는 기법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장치가 많이 들어가서 네. 그 안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뭐 관이라든지 아니면 나사라든지 직접 저희가 나사를 깎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러한 노력들을 좀 계속해 나가고 싶어가지고 현재는 디자인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벤처 기업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소량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네. 대량 생산할 때는 뭐 새로운 소재 개발이나 네. 아니면은 제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만들어 놓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는 그래서 뭐 3D 프린트나 CNC 장비 같은 뭐 요즘에 좀 많이 쓰긴 하지만 어쨌든 신식 장비들을 많이 두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그 자동으로 광을 쳐주는 이따만한 기계도 또 2개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장비들을 두면 저희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실 그 주얼리라는 게 뭐 많게는 뭐 15단계 정도 이상에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거쳐서 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하고 끝이 또 퀄리티 관리가 또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처음에 디자인을 최대한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3D 프린터를 또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가는 그 제품의 광을 또 살리기 위해서 그런 최종 처음과 끝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여러 외주 업체들이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한두 군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외주 업체들 뭐 6군데에서 15군데 외주 업체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품이 사라지기도 하고 뭐 망가지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SCM이나 APS 등과 같은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시스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표 둘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저희들의 뭐 또 제조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기술력을 중심으로 또 폭넓은 인프라를 갖춰가지고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또 합리적인 가격에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는 굉장히 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주물집 가서 줌을 만들고 네. 그다음 다시 찾으러 가서 그다음에 다시 그걸 들고 도금집 가서 네, 도금을 맞습니다. 만들면서 이제 발품을 팔면서 제품을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존 시장 상황을 좀 개선하고 앞에 갖추었던 저희들의 기술들을 좀 더 일반 저희 고객님들이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제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뭐 플랫폼에 대한 소개는 이후에 어떻게 이용하는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그 전에 저희한테 찾아왔던 그런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좀 말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와 상담을 하시게 되시면은 저희 뭐 새로 만드는 제품도 제품이지만 주얼리 전반적인 업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저희가 들은 예시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네.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신주로 목걸이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여기저기 이제 검색을 해보셨겠죠. 그런데 검색하면은 공장대로 또 잘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종로 뭐 공방이나 이런 데를 찾으셨던 것 같은데 가서 문의를 했더니 이쪽에서는 금은 다루는데 신주는 또 다루지 않다 이래가지고 저희한테 오신 경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고객님들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다루고 싶은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기법들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야 되니까 어려우셨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은 주얼리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재를 섞으면서 다양한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사례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저는 이런 사례가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 한 고객님께서 별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공장에 찾아가서 별 모양을 의뢰를 하였더니
나중에 한참 지나서 제품이 나와 보니까 별 모양은 별 모양이지만 끝에가 되게 둥글둥글하게 나왔었다고 해요. 네, 아마 그 고객님이 끝에 뾰족한 거를 되게 포인트로 또 네, 잡고 싶어 하셨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공장장님께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여쭤보니까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착용하는 거다 보니까 피부에 찔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옷 같은 데 걸릴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둥글둥글하게 만드셨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도 그거는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이긴 하죠. 네, 근데 그분이 아쉬웠던 거는 처음에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에 이런 대화가 이루어졌으면은 좀 아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소통에 대한 원활한 이런 것들 좀 아쉬운 점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뭐 잘 못했던 부분 중에 맞습니다. 하나인데요. 저희도 좀 반성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한 그 제조 기업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어떤 생산 과정들이라든지 소식들을 알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앞에 물건이 오지 않으면은 전에 어떤 제품이 왔었는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거기다가 저희도 이건 저희의 사례인데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카카오톡으로 발주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발주서 양식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지워져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버렸는데 읽은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생긴 발주 누락 같은 사고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요청사항 같은 경우에도 발주서에 작게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으로 요청사항이 한번 톡 오면은 네. 놓치게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를 기억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그쵸.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전화 같은 걸로 연락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나중에 전화를 드린다고 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연락을 네. 못 드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네. 네, 심지어 저희는 거래명세서를 누락하여서 돈을 못 받은 경우도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저희한테 정말 크리티컬한 그런 경우죠. 네. 그리고 전화 같은 걸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답변을 못 드린 경우들도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좀 반성을 하고 지금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러한 저희들의 뭐 불편한 점들 그리고 저희가 부족했던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뭐 해결책을 일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란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하여 이제 업무들을 온라인으로 옮겨놨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패션 의류 쪽이나 인쇄업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주얼리 같은 경우는 저는 특히 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이게 한두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연계되어 있는 협력사들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중간중간 휴먼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서도 이게 왜 안 나왔나를 했을 때 저희가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맞습니다. 그 정도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주얼리라는 거는 다양한 소재가 있고 또 디자인도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딱 정확히 정리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플랫폼을 만드는 데 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지금 더 개발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부족한 것도 많고 더 개발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현재까지 만든 플랫폼을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과 같은 로그인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주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대시보드로 처음 들어가게 되거든요.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알림, 최근 생산 제품 상태들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네. 이 페이지를 들어가셨을 때 처음 이제 회원가입을 하셨을 땐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빈 화면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 문의 탭으로 들어가셔서 문의하기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은 이제 디자인 정보, 형태, 재질, 도금 색상과 같은 이제 간단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탭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제품을 제작하다 보니까 지금 6년, 7년 동안 네. 상담을 했던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합쳐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들과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을 좀 모아봤죠. 여기 보시면은 피부 접촉 사용 유무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이런 거는 어디에 중요한지 혹시 사실 그쵸. 이게 그냥 보시기에는 이런 것까지 왜 물어보나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것만 알아도 저희가 도금을 상담할 때 니켈 도금을 해야 되는지 무니켈 도금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사항들 있기 전에는 일반 저희 고객사분들이 다 정확한 작업 지시서를 다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러한 사항들만 전에서 입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나머지 상담들을 도와드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있으시면 이미지도 올려주시고 만약 3D 파일이 있으시면 3D 파일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손 스케치밖에 없으시다면 그냥 손 스케치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추가하기를 누르시고 간단한 정보 동의 후 이제 생성하기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저희에게 이제 문의가 완료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고 난 이후에 업무일 3일,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은 해당 담당자한테 이제 카톡이 가시게 될 거예요. 이 카톡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전문가가 배치돼 가지고 나와 함께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스케치만 있어도 이 제품을 좀 더 원활하게 3D까지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뭐 취합된 내용을 저희가 3D화해서 3D CAD도 이제 보시고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은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결제 및 거래 명세서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들어가 보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그 전까지 있었던 다양한 거래들이 또 보이게 됩니다. 하나 들어가 보면요. 이런 정산 정보 같은 것들이 또 보이게 되고요. 저기 우측 하단에 거래 명세서 인쇄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서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온라인에서 많이 관리하시던데 그래도 꼭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인쇄하여 서류로 보관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네. 다음은 스케줄 관리 탭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썼죠.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그런 탭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CS가 언제 제품이 나오는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의 CS였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 저희 그 고객분들 입장에서 그 제품이 언제 나온다고 말을 했지만 공장에서 늦춰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저희가 뭐 2주 뒤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도 3일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잘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탭을 통해서 CAD 작업부터 완료까지 이제 하나씩 다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고 네. 심지어 예상 완료 일자까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생산 담당자부터 현장 담당자까지 모두 그 담당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을 열어드려서 사소한 질문이라도 언제든지 질문을 맞습니다.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담당자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죠. 네, 최근에는 꼭 그런 제조뿐만 아니라 뭐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상담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요. 또 마케팅 같은 부분들도 많이 이제 물어봐 주시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래도 폭넓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품이 생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저희가 이런 발주하기 탭에다가 제품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를 보니까 약간 쇼핑이 좀 연상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의도를 했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발주하던 기존 그런 시스템처럼 뭐표 형태로 또는 엑셀 형태로 발주하는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좀 편한 것들이 쇼핑하듯이 발주를 하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처럼 쇼핑 같은 형태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발주 원하시는 제품들 선택을 하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재질이라든지 내경 사이즈 같은 옵션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하듯이 발주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항상 발주서를 만들었어야 되고 네, 뭐 출장이 잦으신 분들은 발주하기 위해서 가끔 저한테 연락 주셔서 요번에는 제발 카톡으로 맞습니다. 발주를 네네. 넣으면 안 되냐라고 하셨던 요청 사항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또 특히 저는 그 이제 남대문 시장 쪽에 있는 그런 저희 거래처 분들은 아무래도 PC가 없다 보니까 컴퓨터를 못 써가지고 기존에 이제 발주 방식들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주하기 상품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간단한 제작 필수 동의와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고 발주 완료만 눌러 주시면은 자동으로 발주서가 작성되어서 저희에게 발주가 들어오게 되죠. 네, 뿐만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에 메일로 발주를 주신다던가 아니면 카톡으로 발주를 주신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이제 발주를 넣으셨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제품을 넣으셨었는지에 대한 기억을 못 하실 때가 간혹 있으세요. 네네.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했던 발주서들을 차곡차곡 다 쌓아놓고 뭐 언제든지 뭐 발주일이라든지 기간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얼리라는 게 또 주기적으로 생산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작년에 이맘때 어떤 것을 어떻게 주문했는지 또 궁금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발주 상세를 좀 들어가 보시면 사실 발주가 한 번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제품이 동시에 완료되는 건 네, 아니잖아요. 맞죠. 네, 간단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제품이 완성될 수도 있고 좀 복잡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게 완성될 수 있는데요. 발주 상세를 보시면은 제품마다 언제 제품이 완성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는 어디인지 뭐 그것들을 그 스케줄 상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관리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더 갔네요. 네, 동시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알림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이 현재 잘 들어갔는지 또는 언제 출고가 되는지 또는 요즘에 또 이런 원부자재 값이 굉장히 크게 출렁이다 보니까 네, 은값이나 금값이 크게 갑자기 확 오르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알람 사항들을 다 이 알람 탭을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고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나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톡 알람톡을 통해서 모든 알람들을 보내드리고 있죠.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편안한 제품 생산 관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의 과거 모습과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상상하는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뭐 디지털화, 디지털라이제이션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한 단계 넘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꾸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업무 형태들만 디지털로 옮겼다면 앞으로는 생산 전반적인 것들을 디지털로 옮겨서 예를 들어 컨베이어 벨트와 센서를 조합하여 현재 제품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생산 시스템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2D 그림이나 3D 그림만으로는 크기나 두께 같은 거를 예상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모두가 다 전문적으로 주얼리 디자인을 해보신 게 아니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주얼리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 작은 사이즈 안에 내 각인이 제대로 보이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는 것도 또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AR 기술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의 실제 사이즈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든 후 그거를 손바닥이나 아니면 기존 제품과 비교해 가면서 네네. 사이즈를 예상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내 손 위에서 이 반지에 각인이 잘 보이는지를 딱 명확히 볼 수 있다면 훨씬 편한 제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그 기존에는 또 제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유 또는 상생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제조 부분에서도 모두가 이제 편하게 저희 인프라 하는 저희 협력사들 다 편하게 될 수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브랜드들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브랜드 분들이 성장하시고 저희한테 발주를 많이 넣어주셔야 그만큼 저희도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또 저희 두 대표가 대학생 때부터 브랜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브랜드 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유통까지 조금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생산 또는 브랜드 그런 다양한 업계의 다양한 분야의 모든 그런 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를 하면서 같이 커가는 그런 미래를 또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저희의 이야기를 다 맞춰 보았는데요. 아마 저희가 질문 사항들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을 거라고 네. 하고 있네요. 네. 자, Q&A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저희 올라온 게 주문 시 주얼리 그 그림은 어느 정도 퀄리티여야 되는지 또 해상도 같은 거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를 또 물어봐 주시는데요. 네, 사실 저희에게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요. 네. 뭐 처음에 정말 전문적으로 3D CAD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좋죠. 네. 그리고 뭐 원본이 있으시면 원본을 갖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작업 지시서를 정확하게 그려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의류 쪽에서 주얼리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다른 디자인에서 주얼리 디자인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스케치, 네, 그냥 손으로 그린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상담이 진행이 가능해요. 네, 저는 또 기억 남는 게 그 어떤 은박지 같은 거를 구겨가지고 이 네. 은박지처럼 만들어 주세요 하고 가져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거를 3D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서 그 두께가 적당한지 네. 아닌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그냥 문의만 남겨주셔도 네. 언제든지 제품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일단 제가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그 디자인 카피, 복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죠. 맞죠? 네. 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브랜드 측에도 저희가 항상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같은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측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원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저도 기억나는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이제 내 디자인이 공장에 맡겼더니 누출됐어요라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 공장이나 다른 공장들에 맡겼을 때 원본까지 다 이제 넘기다 보니까 이 제품이 더 이상 발주가 안 들어오면은 요걸 그대로 이제 만들어서 다른 데 뿌리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원본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유출을 최소화시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가 제작한 것들은 저희가 원본을 직접 관리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디자인 노출되지 않도록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실시간 스케줄 관리와 단계별 알림을 필요한 것만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현재 개발 단계에서 알림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은 아직은 없긴 합니다. 네. 네, 다만 저희가 모든 과정들에 다 알림을 넣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알람이 되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공감을 또 하시는 포인트들마다 알람을 넣어놨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뭐 보통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제품이 항상 완벽한 시간대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물론 늦어질 수는 있지만 미리 좀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여 만약 제품이 예상 일자보다 늦어지게 되면은 자동으로 저희가 스케줄을 늘려놨을 때 자동으로 알람이 가게 만들어놨죠. 네, 이런 예시와 같이 필수적인 것만 일단은 알람을 만들어놨는데 질문이 나올지는 몰랐는데 그 이후에 다음 버전에서 알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크기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네, 사실 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희가 일단 기준을 잡고 있는 거는 한 7cm 정도면은 저희가 제작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아까 의자를 보여드리거나 황금 열쇠를 네. 보여드렸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제품을 잘라서 그거를 티 안 나게 붙이는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cm에서 7cm까지를 권장해드리고 있지만 디자인에 따라서 더 큰 제품도 조립 형태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이어서 제가 한번 질문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해주시는 맞습니다. 질문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 수량을 기본적인 100개로 한정을 두고 있는데요. 뭐 디자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재질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하는 용도나 재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디자인을 정확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정확한 얘기를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스마트 팩토리 전문가 과정은 어디서 들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거를 진행했던 센터 이름이 생각이 사실 안 납니다. 네. 네, 아마 뭐 소공인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었고 뭐 한 군데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거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센터. 네. 네.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과정으로 기억을 하고요. 네. 생각보다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이 또 올라오는데요. 아하, 네, 이것도 또 예민한 질문이네요. 네. 네. 브랜드 제품에서 디자인을 살짝 바꿔서 제작도 의뢰가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 주얼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의견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변경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가지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혼동된다면 그거는 침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런 디자인 브랜드 제품에서 디자인을 변경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디자인을 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해당 브랜드에서 이거를 판단하기에 우리 거를 똑같이 따라했네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은 또한 이제 침해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이제 변리사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편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명확히 이게 다른 디자인을 카피한 거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이런 특허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좀 이런 부분을 피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명품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건 그럼 제작을 안 해드리죠. 네. 그거는 저희가 따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디자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문무가 바라보는 주얼리 산업의 지금과 미래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네.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이제 주얼리 산업에 들어왔을 때 네네.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정보도 많이 없었고 도대체 공장이 어디 있는지, 공장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산업이 조금 폐쇄되는 느낌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작년에 익산 주얼리 또 세미나에 한번 갔다 왔어요. 네. 그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뭐 서로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그 정보의 소통을 조금 열고 브랜드와 생산하는 과정이 이제 공유되어서 업계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좀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여는 게 저희의 꿈이잖아요. 네, 또 다른 저희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 것도 이번에 네. 이분은 뭐 앞에 부분을 조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네. 3D 프린터로만 은이나 금 제품도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거는 생산 방식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뭐 간단하게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3D 프린터로만 은이나 금 제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마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제품을 주문을 넣기 전에 파라핀으로 초를 뽑죠. 네. 요거를 트리를 이제 심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금속을 부어가지고 제품을 제작하게 되는데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그 3D 프린터로 뽑은 그 수지가 이러한 초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 대신에 3D 프린터로 뽑은 수지를 활용한다면은 요것 또한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네, 특히나 요즘은 3D 프린터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네, 수지와 초의 그 구분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3D 프린트로 초를 대량으로 뽑고 네. 그거를 대량 생산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3D 프린터도 사무실에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런 생산 관련된 질문들도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소통의 장이 또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칭찬이 올라왔네요. 네, 대표님들 말씀 아, 잘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이분도 찾아오시면 또 설명을 더 해드리면서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모두 국내 제작인가요? 라는 내용이 있네요. 네. 사실 모두 국내 제작이라면 저희가 공장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는 해외에서 제작을 하고요. 저희는 베트남에서 은과 그 신줄을 주로 생산을 하죠. 저희 메인 공장이죠. 네.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도금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사실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후가공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가공이나 이제 꼼꼼한 사후 처리들이 네. 저희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금이나 후가공 과정은 모두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생산 과정의 50% 이상을 다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추가적으로 해외 수출 시 그 국내 제작 인증 수출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수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수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인증서를 드릴 수 수출 관련 있습니다. 상담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또 있네요. 네, 해당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소량 생산을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석을 여러 개를 갖고 계셔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시다면은 충분히 맡겨주실 수도 있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대량 제품을 맡기실 때 뭐 알이나 부자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무래도 사 드리는 것보다 직접 구매하시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쵸. 또는 네. 그쪽에서 정말 원하는 네. 부자재들이 있을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러한 부자재들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은 그 부자재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드리고 단가를 조금 절약하실 수 있게 네, 도와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죠. 네네, 맞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네. 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견적을 받고 진행할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소통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소통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제품을 맡겨주실 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세요. 네. 심지어 뭐 은으로 만드시고 싶으셨다가 금으로도 만들고 싶으시고, 그리고 더 저렴하게, 제일 저렴하게는 얼마까지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정말 많은 질문도 질문이죠. 네.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견적을 다 내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 생산 담당 매니저랑 함께 뭐 소재에서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부분도 문제없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량 생산 몇 개부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아, 네. 사실 그 소량 생산이 몇 개부터 가능하냐? 제 생각에는 사실 뭐 한 개부터도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단가가 떨어지는 거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량으로 맡겨주시는 게 단가가 좀 저렴하고, 네. 뭐 소량으로 맡겨주시면은 뭐 저희가 좀 가능할 때는 네. 소량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단가의 그런 이 제작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진다는 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저희는 일단은 최소 수량을 100개로 정해놓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100개짜리 얼음틀이 있고요. 제가 근데 50개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얼음틀에 물을 반만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음을 얼려서 생산을 하게 됐는데 사실 물을 꽉 채워서 한 번 얼리나 반만 채워서 얼리나 제가 드는 뭐 소비되는 뭐 전기세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을 거예요. 그쵸. 얼음을 네. 얼리는 시간도 똑같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0개만 얼리는 것보다 100개를 얼리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측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요금표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또 정확한 계산기를 또 만들고 싶기는 하고 해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의 제작된 제품들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면서 중량이나 크기별로 이제 제품을 단가를 매기고 있는데요. 내부적인 또 계산기가 따로 프로그램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기술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 이제 모든 제품들을 학습시키고 네.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합리적인 가격을 매기는 기술을 좀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마무리 멘트 한번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2022년도 주얼리 스마트 위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네, 뭐 앞으로는 저희가 공유와 상생뿐만 아니라 이제 브랜드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함께 네. 성장하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환경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